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전 세계 2차 전지를 다 먹을 독보적인 이 기업 최소 100% 성장할 겁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 랠리가 나오면서 2차 전지나 전기차 산업의 단기 고점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와 관련된 고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남아 있고요. 그 산업이 이 전기차 산업을, 2차 전지 산업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산업에 대한 내용부터 거기에 따른 수혜 기업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2차 전지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반기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고요.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이슈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놓고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리포트이기 때문에 하반기 여러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포트도 제가 최대한 압축을 해서 20페이지 정도로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보시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시고요. 해당 리포트를 통해서 하반기에도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이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까지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다운로드 받는 방법까지 꼭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 2차 배터리는 무슨형? 자율주행은 되나요? 볼보가 밀라노에서 브랜드의 첫 소형 순수 전기차인 EX30을 공개합니다. 성능에 따라서 이 EX30을 EX30 플러스 그리고 EX30 울트라로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EX30 플러스의 경우에는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LFP 배터리와 NCM 배터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번에 볼보에서 먼저 진행을 하는 거지만 앞으로 전기차 산업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LFP 배터리에 대한 주행거리가 340 정도로 나오고 NCM이 450에서 500 정도로 나오는데 가격 차이는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짧은 거리들, 내가 뭐 출퇴근할 때만 쓴다, 난 장거리 운전하지 않는다, LFP 배터리로도 충분하고요. 내가 장거리를 좀 많이 간다, 여행을 좋아한다, NCM 배터리를 쓸 수가 있겠죠. 즉 앞으로 이 자동차 회사들, 전기차 회사들이 특정 배터리 업체와 1대1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도 하나의 옵션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 자동차 시장은 디자인이나 가격이 비슷하면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때 엔진이 어떤지, 변속기가 어떤지, 연비가 어떤지에 대해 상당히 중요하게 봤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비 중요하게 보겠지만 배터리의 종류는 어떤지, 음성 인식이나 자율주행에 대한 수준, 즉 최신 IT 기술들이 얼마나 적용이 되어 있는지가 자동차를 고르는 선택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100년,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엔진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났는데 이제는 그러한 엔진이 아니라 배터리를 사와서 장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자율주행 같은 IT 기술들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 전환으로 인해서 독일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내연 시대에는 미국이랑 일본과 함께 세계 자동차 시장 3강을 차지한 게 독일 자동차 산업이죠. 자, 근데 전기차 분야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환에 소홀했기 때문에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점점 열세에 몰리더니 작년 2022년도 기준에서는 자동차 생산량에서
한국에 뒤진 6위를 기록합니다. 오히려 한국의 현대차, 기아차는 생산량도 늘어나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도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 추세죠. 사실 현대차나 기아차가 독일 자동차들에 비해서 엔진이 밀린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은 독일 GDP의 거의 20% 이상을 차지해 왔는데 최근에는 그 비중이 16%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독일이 현재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독일에서 완성차 본고장에서 만나본 자율주행, 똑똑한 자동차가 맞는다. 이 자율주행차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자동차한테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고요. 믿을 수 있을 신뢰성이 필요합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은 상용차로의 구현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자율주행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전자제 장치, 정보를 수집하는 전자제 장치,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 FBS,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첨단 운전 보조, 장애물을 감지해서 움직임을 제어하는 총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번에 폭스바겐의 ID 시리즈 전동화 모델에 탑재된 ECU 전자 제어 장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FBS가 4개 바퀴 휠 브레이크를 독립적으로 제어하는 차세대 브레이크를 장착을 합니다. 즉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가면서 브레이크도 기존의 브레이크가 아니라 차세대 브레이크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주행 시험장을 달리다가 장애물 앞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FBS 버튼을 툭 누르니까 차량이 장애물 앞에서 딱 정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 상당히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멈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의 폭스바겐 ID 시리즈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독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사가 짧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 기업에 비해서 조립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테슬라 단차라고 검색하면은 이 단차가 맞지 않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테슬라를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풀셀프 드라이빙 때문이죠.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때문이고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기술에 테슬라의 시총이 달렸다. 전기차의 기술이 아니라 전기차의 배터리가 아니라 4680 배터리가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이 달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앞으로도 전기차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2차 전지가 아닌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평가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상승 랠리에 힘입어서 시총 8천억 달러를 돌파한 테슬라가 1조 달러 돌파에 시동을 걸고 있고요. 머스크는 자율주행차가 향후 테슬라의 주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언합니다. 이게 지난 6월 16일 파리에서 열린 비바텍 혁신 컨퍼런스에서 주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와 같은 답변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율주행차가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연간 20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지만 사실 전 세계 차량 생산을 보면은 200만 대가 상당히 적은 물량이죠. 전 세계 전체 생산량의 2%밖에 불과하지 않고요. 자율주행차가 완성된다고 하면은 지금은 2%밖에 되지 않지만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에는 이 전기차에 대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핵심은 자율주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하나 나왔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 중에서 숨겨진 모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테슬라 전기차 운영 체제에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숨겨진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공개가 됩니다. 이게 실제로 테슬라가 얼만큼 자율주행에 다가갔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21일 IT 전문지 더버지에 따르면은 레벨 3단계에서 4단계 자율주행 기술에 가까운 기능이 이미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 코드를 지난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킹해온 이력이 있는 그러한 익명의 유명 해커가 온라인 상에 동영상을 게시해서 공개하면서 시장에서 화제가 됐고요. 현재 기술은 운전자가 운전대에 손을 꾸준하게 대줘야 됩니다. 손을 떼면은 주행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새로운 모드에서는 손을 대지 않고 손을 떼고 가만히 있어도 자율주행 기능을 계속해서 이용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3단계가 손은 고속도로 같은 데서 딱 떼도 되지만 눈은 감으면 안 되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3단계에 가까운 그리고 4단계에 가까운 기술이 구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가능한 게 기아도 현재 3단계를 적용해서 올해 4반기에 해당 제품을 내놓을 건데 테슬라도 충분히 그러한 기술을 이미 개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이번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혁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도조 슈퍼컴퓨터를 이번에 다음 달에 7월에 생산에 돌입을 합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상당히 오래 해왔는데 거기에 부스터를 달아줄 슈퍼컴퓨터가 7월 달에 출시가 되는 거고요. 이 도조 슈퍼컴퓨터가 뭐하냐? 차량에서 송출되는 영상 데이터의 기계학습을 위한 테슬라의 맞춤형 슈퍼컴퓨터 플랫폼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엔비디아 GPU를 탑재한 슈퍼컴퓨터를 이미 테슬라가 갖고 있지만 이 도조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예요?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슈퍼컴퓨터이기 때문에 테슬라 맞춤입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맞춤 슈퍼컴퓨터로 테슬라가 수년간 수백만 대의 차량을 통해 확보한 실제 주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딥러닝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활용을 해서 자율주행 기술이 더 진보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현재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죠. 아니 근데 자율주행 기능 아직 너무 먼 미래 아니냐, 그게 시장에서 과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미국 주간지인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기아가 처음으로 등극합니다. 얘네가 내연기관차 사업 모델에서 목적 기반 차량,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등으로 영역 확대를 높인 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타임이 올해 100대 기업 중에서 혁신자 부분을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리스트가 위에 있는 게 기아입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를 이을 자동차 회사다라고 조명을 합니다. 그리고 기아 EV9의 사전 예약 60%가 개인 고객이고 그 중에서 55%가 기아 브랜드를 처음으로 선택한 신규 고객입니다.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전기차 SUV, 대형 SUV를 만든 기아의 현재의 기술력이 앞으로도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율주행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율주행도 그렇고 새로 나온 차도 그렇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은 당연히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가 2030년도 전기차 2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제시를 합니다. 지난해 발표했던 95조 원 투자 계획도 95조 원은 안 되겠다, 15% 증액한 109조 투자로 계획을 변경해서 발표를 하고요. 근데 이 109조 중에서 거의 30%를 전동화 관련 투자에 쏟아붓습니다. 35조 8천억 원을 투입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전동화, 자율주행, 전기차 산업에 대한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산업에만 투자를 합니다. 실제로 한국,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 증가를 위해서 투자를 지속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판매 부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3종의 판매 차종을 8종으로 축소하면서 비중을 축소시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도 비중을 축소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인도나 다른 국가들에 더 집중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이 하는 건 맞지만 기업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알다시피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다 정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가 있습니다. 그 규제를 풀고 정부와 같이 힘을 맞잡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관계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의도와 청와대, 그다음에 충북혁신도시 등 8개 지구가 시범운행지구로 신규로 지정이 됩니다. 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여객, 화물, 유상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관련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이번에 지정된 8개 지구에 버스, 셔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나온 빅데이터를 어디다써요? 다시 교통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지 자율주행 서비스로 연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올해 초에 무슨 말을 했어요? 24년도에는 자율주행 레벨 4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벗고 도와주겠다.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 운행 지구와 연계돼서 시너지 낼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우리는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그 결과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23년 말에 아이오닉 5를 기반으로 무인 로보택시 사업이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하반기에 기아 EV9에 대한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이 나올 텐데 레벨 3가 나올 텐데 그 레벨 3만 하더라도 사실 상당히 주목받아야 되는 이슈거든요. 왜냐하면은 1단계, 2단계까지는 운전자의 잘못인데 3단계부터는 제조사의 잘못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제조사의 잘못이 되겠지만 이게 제조사의 잘못으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 자율주행의 본격적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자율주행의 본격적인 시작점인 레벨 3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는 건데 현대차가 23년 말에 레벨 4 로보택시가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 이슈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 그 정도의 능력 있냐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미 현대차는 수많은 적자를 경험하면서도 모셔널과 작년 8월 인수한 포티투닷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대차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말고 모셔널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포티투닷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이 모셔널과 포티투닷이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모셔널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 방식입니다. 돈이 많이 들겠죠. 포티투닷은 비전과 카메라 중심입니다. 현재 테슬라가 이러한 형태죠. 자율주행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로 현재 계속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객관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탑티어 수준의 성과를 이뤘다라고 관계자는 말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미 성과를 이뤘고 이미 자동차에 하나씩 접목시켜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 계속 부각될 겁니다. EV9에 대한 레벨 3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올 거고요. 거기에 대한 자율주행 레벨 3가 달리지 않은 그러한 자동차에 비교가 되면서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수혜보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즉 올해 하반기 7월 달부터 연말까지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고 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0% 이상 고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산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모아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주를 2개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캠트로닉스입니다. 기존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시세를 한번 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더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필요한 종목이고요. 전자부품 무선 충전, 그 다음에 자율주행, 케미칼,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정부가 2024년도에 자율주행 통신 인프라 표준을 C-V2X와 V2X 웨이브 중에서
하나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뭐를 결정하나가 상당히 중요한데 캠트로닉스의 단말기와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모든 단말기와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제품을 이미 개발을 완료한 기업입니다. 즉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캠트로닉스는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C큐브입니다. C큐브는 자율주행 안전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라이다 센서용 다크톤 무기한류 개발을 완료한 기업이고요. 이게 라이더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은 최소 30% 이상의 반사율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존 다크톤 안료는 10%대의 반사율을 갖고 있어요. 즉 이거를 적용해서 상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크톤 무기 안료를 적용할 경우에 10%대의 반사율이 최대 43%대까지 올라가면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다크톤 기반의 차량에도 라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즉 라이다에 대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이 되려면은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이슈가 바로 이와 관련된 이슈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 중에서 대장은 C큐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두 종목 미리 선침해 하시고 꾸준하게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아니 자율주행 중요한 거 알겠다. 근데 아까 말했던 2차 전지 당연히 중요하고 AI도 중요하고 로봇도 중요한 거 아니냐. 난 그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었던 총정리 리포트 이걸 통해서 올해 하반기 시장을 준비하고 싶다. 여기에 더해서 나는 시장에서 매일매일 종목을 골라줬으면 좋겠다. 종목을 추천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슈들 중에서 당일 중요한 이슈만 뽑아주면 좋겠다. 여기에 더해서 매일매일 나오는 급등주 왜 나오는지 알려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자료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고요. 아니 또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은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한 인증 후에 로그인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내용들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법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핸드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설치 버튼 누르셔서 100% 무료 설치 가능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 전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들어오게 되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고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평생 연구소장 가능하시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제가 직접 매일매일 종목을 업로드 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장 시작 전에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뉴스와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을 업로드 해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 매일매일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하는지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컨텐츠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꼭 시간 내셔서 이용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수혜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